안녕하세요. 한국여성경제인TV 양기옥 변호사입니다. 드디어 2021년이 밝았습니다. 지난해 어려우셨던 것은 다 잊으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또 계획과 희망을 세우시기를 기원합니다. 오늘은 제가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 권리금 회수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가 권리금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? 권리금. 종전에 우리가 그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그 상가를 임차해서 거기에 뭐 시설을 투자한다든가 혹은 뭐 고객을 많이 확보해놔서 영업권이죠. 그게 확장이 돼 있다든가 라고 했을 때 그 장소에 대한 그 가치, 그쵸? 그것을 우리가 권리금이라고 하죠. 그래서 통상은 종래에는 임차한 사람이 그것을 다른 임차인에게 넘기면서 임대보증금,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주는 보증금 외에 임차인과 그 후속 임차인과의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권리금이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권리금이 우리가 종래에 그 임대차 계약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뭐 그 특약사항에 이 권리금은 이 임차인과 후속 임차인과의 사이에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것을 청구할 수 없다든가 혹은 그런 특약조항을 넣었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우리가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기간을 계속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연장이 되고 있죠. 2018년 10월 이전에는 5년까지요, 그쵸? 갱신 요구권을 5년까지 인정을 해줬는데, 이제는 어떻게 10년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. 그렇게 길게 해주는 이유는 임차인, 그러니까 이제 그 상가나 건물을 빌려서 장사를 하는 분들, 영업을 하는 분들이 거기에 투자된 그 권리금을 충분히 회수해 갈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보장해주기 위해서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을 했는데요. 이런 경우에 그럼 만약에 2018년 10월 이전이라 5년에 적용을 받는 분 혹은 그 이후여서 그 10년에 적용을 받는 분들이 이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임대인한테 권리금에 대한 그 보전을 받을 수 없는 건가 하는 문제가 또 있죠. 종래 나온 그 대법원 판례는요, 그 5년 갱신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, 갱신 요구권의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, 남은 그 권리에 관한 부분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. 그러면 10년은 어떨까요? 5년보다 배나 기간을 보호해 준 건데요. 이런 경우에도 아직까지, 물론 이제 이거는 사례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, 이것도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. 그런데 사실 권리금이라고 하는 게 실제 주고받는 그런 걸 갖고 하지는 않고요. 우리 법원에 나타나는 걸 보면은요, 이 권리금을 또 감정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감정에 따라서 이제 소송이 되게 되면 이제 감정이나 대 감정을 하고 그 감정 가치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청구하는데요.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사례는 18년이나 한 건물인데도 거의 4억 가까이의 그 권리금을 인정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건물을 임차해서 사업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좀 잘 알아뒀으면 좋을 내용들이고요.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무조건 다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. 예를 들어서 그 임차인이 이제 보통 이제 후속 임차인은 그 임차인이 주선을 해야지 뭐 임대인이 그 임차인이 그걸 비운다고 해서 그 뒤에 있는 사람까지 막 이렇게 주선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신규 임차인이 데려고 하는 사람에게, 데리고 오는 사람을 이제 모시고 왔는데, 임대인이, 나 그 사람하고 계약 안 한다. 이렇게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. 이거는 당연히 이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원래 임차인보다 더 많은 임대보증금을 과다하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거절하는 형식을 취하는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부당하게 그거 외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물론 이제 우리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정당한 사유가 어떤 거냐 하는 걸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.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거는 임차인이 자기가 빨리 뺄 생각으로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오긴 왔는데 이 사람이 무조건 보증금도 낼 재력도 안 되고 월세는 더더욱 낼 재력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죠.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 있는.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
다 하지 못한다. 뭐 결국 뭐 월세도 될 수 있고요.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붙었을 때 그 조건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것도 임대인이 항변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때 그 신규 임차인이 그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운 거다라고 하는 건 또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. 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, 임차인이 이 임대 목적물을 1년 반 동안, 1년 6개월 동안 영업에 사용하지 않았어요. 그냥 둬두고 비워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게 1년 반이 지났다라고 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게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임대인이 그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이미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주선한 거를 임차인이 승인한 거기 때문에 그때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. 임대인이 이런 규정에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. 그러니까 이런 막 부당하게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을 부인한다든가 혹은 뭐 그걸 방해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거는 임대인이 그 손해를 물어줘야 되는데요. 그 손해액은 통상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 그리고 임대차 종료 당시에 아까 제가 그 권리금은 그 감정을 해서 산정을 한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 산정한 그 두 가지를 놓고 더 낮은 금액보다 더 내리지는 못하게 이렇게 또 제한을 두고 있어요.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많이 손을 봐지고요. 또 이렇게 갱신 요구 기간도 10년까지 늘어나고 이런 상황입니다. 이게 이제 뭐 지금은 뭐 가불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만 정말 상생할 수 있는 건데요. 이 과정에서 많은 또 이제 분쟁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. 임대인과 임차인들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숙지하셔서 서로 피해를 줄이는 그런 윈윈하는 그런 상생하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에 대해서 궁금한 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. 행복한 새해 되십시오. 네.